다음 사건은 충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삼을 재배하는 농민이 지자체 산하기관의 도움을 받으러 갔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고압 고온 멸균기에서 이 펄펄 끓는 물이 쏟아져 나와서 큰 화상을 입었다는데 이 와중에 119 신고도 본인이 직접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제보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산양삼이라는 작물을 가공하려다 보니까 이제 설비가 너무 비싼 설비잖아요. 그래서 대여해서 사용할 수 있게 국가정보기관에서 하고 기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강제로 열었는데 그 안에 고온수가 엄청 많이 들어있었거든요. 그게 제 발로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화상을 입은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도 다들 가만히 있었어요. 119도 안 부르고 제가 119 불러서 제가 직접 타고 갔거든요. 네, 이번 사건도 좀 너무 끔찍한데 아니 이 뭐 무슨 기계길래 갑자기 끓는 물이 쏟아졌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무슨 상황이 있었던 겁니까? 일단 제보자는 어머니와 함께 11년 넘게 산양삼을 재배해온 40대 농업인입니다. 산양삼? 산양삼이 뭐냐면요. 네. 뭐 산삼, 인삼 이런 삼의 종류인데요. 네. 삼의 씨앗을 산에 뿌려서 뭐 자연 상태에서 재배해온 삼입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는 요거를 산양삼을 건강기능식품, 뭐 음료처럼 가공을 해서 상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걸 만드는데 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음료로 만들려면.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고가의 장비를 지원해주는 지자체 밑에 산하기관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장비도 지원을 해주고 장비 쓰는 법 교육도 해주는데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8월 제보자가 이 산하기관에서 교육을 받다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아니, 교육을 해주는 기관이면 장비 사용법을 잘 알았을 것 같은데 어떤 장비를 뭐 어떻게 다뤘길래 이렇게 사고가 난 건가요? 그렇죠. 제보자가 지금 이 기관에서 산양삼을 지금 배양을 통해 가지고 대량으로 지금 생산을 하기 위한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배양을 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이제 멸균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멸균 작업이 이제 고압 멸균기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 그 압력밥솥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밀폐된 공간에 이렇게 물을 가열을 해가지고 고온 고압 상태로 만들면서 이제 세균을 제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고압 멸균기를 당시 이제 직원이 이 뚜껑을 강제로 이제 개방을 해버린 거고요. 지금 저 사고 난 저건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약간 이제 세탁기 같기도 하고. 그렇죠. 뚜껑을 강제로 개방을 해버리니까 폭발하면서 이제 본인은 옆으로 튕겨져 나가고 네. 그 안에 있던 뜨거운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린 거거든요. 근데 제보자가 앞에 있다가 이 뜨거운 물이 발목 아래로 이렇게 차오르기 시작했고 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응급조치를 하려고 개수대로 뛰어가가지고 찬물에 이렇게 이제 응급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상태가 마무리가 됐었다는 겁니다. 네. 아까 사진으로도 나왔는데 두 발이 다 화상을 굉장히 심하게 입었던데 지금 화상 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뭐 사진으로도 아마 나올 텐데요. 네. 이제 피부 겉부분뿐만 아니라 진피, 그러니까 깊은 층까지 손상된 화상인 심재성 2도 화상이었다고 합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요. 뭐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이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잖아요. 네. 그런데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때때로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병원에서 한 3년까지는 이런 통증은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걸음 걷기도 힘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이 직접 연 건 아니에요. 거기 교육을 시키는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데 이 사람이 열다가 이런 사고가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금 제보자 주장에 따르게 되면 당시에 이제 직원이 이 고압 멸균기의 문을 열었는데, 근데 사실 이제 고압 멸균기 같은 경우에 안에 이제 내부에 압력이 차있으면 이제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빠지고 나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강제로 압력을 가하면 열릴 것이다 하면서 열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뭐 이게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다라면 약간 그 숙지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지 않나라는 의문도 조금 드는 부분이고, 근데 대신 이제 기관에서는 이 기기의 결함도 지금 있다라는 또 의견도 내세웠기 때문에 기기 결함.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국가수에서 지금 수사 중인데, 그래서 이후에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이제 조작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기기의 결함이 있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뭐 미숙한 점이 있든 뭐 결함이 있든 일단 저는 궁금한 게 보호 장비나 이런 안전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었나 싶거든요. 뭐 일단은 직원과 제보자 모두 당시에 내열 장갑만 착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 보면 제조실 입구에 있는 것들이 뭐 보안경 착용, 안전 장갑 착용, 고온주의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관도 사실은 이 고압 멸균기가 위험한 거다라는 인식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뭐 피해자가 이 사고 직후에 이 기관하고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돌아온 답변이 굉장히 황당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119에 아무도 신고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피해자분께서 부상 입으시고 나오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바로 119로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제 잘못이 증명이긴 한데 특정인을 지목을 해서 신고를 하라고 했으면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다 누군가가 하고 있겠지.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으니까. 이 변호사님, 자 지금 119 신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다친 것도 다친 건데 이 신고를 지금 발이 이렇게 화상을 입은 사람이 아무도 안 해줘서 내가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 이제 119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이제 기관 측에서는 뭐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중복적으로 신고가 됐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보자가 직접 신고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직후에도 대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조금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보호구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관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호 장비를 하고 작동하는 장비들도 있거든요. 그런 장비들은 그런 보호구를 하고 작용을 하는 거고 저희 기관의 안전관리제도 체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항상 이게 물이 찰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장화를 신는다든지 안전모를 한다든지 뭐 안전 안경을 낀다든지 하는 장비는 아닙니다. 제자도 이제 본인도 휴대폰을 들고 있고 신고를 하는 중이었고 저희 직원도 같이 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일어나는 거죠. 이게 신고는 제자가 한 건 맞는데 휴대폰을 받아가지고 접수 완료시킨 거는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작업자가 인지를 잘했으면 좋은데 결정적인 그 기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만 되었으면 이런 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가 않았으니까 직원이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물이 찼다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지자체 산하 기관 담당자는 저희 지금 뉴스헌터스랑 통화를 한 내용인데 뭐 이제 여러 가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중에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제보자가 그러니까 화상을 입은 제보자가 교육생은 아니었다. 참관인이었다. 그래서 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해명도 했거든요. 근데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과 참관을 하러 온 사람이 다른가요? 그렇죠. 이제 기관에서는 이야기를 하기를 당시 이 고압 멸군기를 직접 조작한 것도 직원이고 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는 상태가 아니었고 단순 참가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서도 이제 안전 조치와 관련해서도 접근을 제한시키고 이런 안전 관리에 대한 지침을 잘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앵커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당시 이제 위험한 장비는 한 공간에 있는데 내가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참가만 한 사람인지 사실 안전 조치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런 해명이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국가연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게 되면 이 고압멸균기를 이용을 했을 때 화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막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전신 장비까지도 착용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까지도 나중에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지금 기계를 조작한 직원을 포함해서 기관 관계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일단은 이 기계를 직접 조작한 직원은 이례적인 방법으로 조작한 게 확실하잖아요. 안 열리는 걸 막 억지로 연 거.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가 됐고요. 지금 근데 제보자 측은 안전관리 책임자나 센터장에 대한 처벌도 돼야 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기관 측은 우리가 기계 정비도 정상적으로 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뭐 책임이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뭐 기계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보호 장비를 잘 줬는지 등등이 쟁점이 돼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이런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 기관 측의 설명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결론이 어떻게 날 걸로 보시는지요? 일단은 기계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그 직원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걸 넘어서서 이 안전관리를 하는 감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그 주의 의무 위반이 있는지에 따라서 아마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하다가 사고가 늘 나는 것 같습니다. 예,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이런 안전사고 또다시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좀 정확한 원인과 잘잘못이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사건 와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뉴스헌터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만들어집니다. 아래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